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 중인 스몰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지만 곧 서울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여름휴가 기간에 서울에서 놀기도 하고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단지도 임장 다녀왔는데요. 아직 30대 중반이라 시드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5억 중반에서 최대 6억 초반까지로 예산을 잡았고 가능한 단지를 세 군데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신한진 아파트이고, 두 번째인 오늘의 영상에서는 서울 강북구 B아파트인 이곳 미아동에 위치한 벽산 라이브파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전철인 우이신설의 솔샘역 2번 출구 앞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벽산 라이브파크입니다. 이곳은 2004년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20년 차에 접어들었고 약 1585세대로 대단지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8대로 준수한 편인데요. 소형 평수인 22평부터 33평 그리고 4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2003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2기 뉴타운 사업지라고 하는데요. 시범지구로 지정된 기름 뉴타운과 더불어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며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의 도시 연담화 및 도시 미관 개선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뉴타운 이전에는 서울 강북에서도 극악한 달동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90년대 말 이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철거가 시작되면서 여러 진통 끝에 벽산 라이브파크와 SK 북한산시티 그리고 아이원 등으로 탈바꿈되었으며 강북구의 달동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편리해진 교통망입니다. 지난 2017년 경전철인 우이신설 솔샘역이 개통되며 그 이전보다는 편리해진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전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개통 전에 이곳 주민들은 4호선을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항상 미어터졌고 4호선 하나로는 이 지역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울특별시내 도시철도망 보충 및 동북구 지역의 노선 간 환승 연계 강화를 위해 우이신설선이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강남과 여의도, 종로 등 직장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작게는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직할 수도 있는 직장이 서울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서울역까지는 도보이동 포함 약 40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우이신설 경전철은 길이가 짧은 두량 경전철이란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는 한두 번 보내고 난 뒤 탑승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며 향후 준결 고려 없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도 개통 이전보다는 편리해진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에 첫 번째 장점으로 소개해드리며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북한산 둘레길을 품은 숲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선호되는 것 중 하나가 거주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웰빙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몇 년 전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곳 벽산 라이브파크가 소개되며 숲세권이 최대 장점으로 방영되기도 했고 도심에 살면서 신선한 공기와 운동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큰 메리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둘레길을 직접 걸어보기 위해 나무 계단길을 올랐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는 경고판과 철조망이 눈앞에 딱 있어서 사실 제가 겁쟁이라 다시 내려갔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가봐야지 하는 생각에 나름 용기 내어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올라가며 다음 세 번째 장점을 소개해드리자면 소형 평수에도 화장실이 2개라는 점인데요. 개인적인 시드머니가 작아서인지 어쩔 수 없이 20평대 아파트가 주요 타겟이라 대부분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것이 아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2평임에도 구조가 좋아서인지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한신안진 아파트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24평뿐만 아니라 27평도 화장실이 한 개가 있어 아쉬운 점으로 기억되는데요. 이곳 주변 단지와 비교해보자면 SK 북한산시티의 경우에는 소형 평수인 24평에도 화장실이 2개이지만 정릉 풍림 아이원은 24평에 화장실이 1개라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둘이서 거주 중인 아파트가 화장실이 2개라 그런지 1개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물론 청소하는 번거로움은 반으로 줄겠지만 그래도 실생활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저처럼 소형 평수 중 화장실이 2개인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22평은 복도식인 A형과 계단식인 B형으로 나뉘는데요. A형이 복도식이긴 하지만 한 층에 4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흔히 생각되는 길게 뻥 뚫린 복도식은 아니며 A형이 가운데 2세대 있고 B형이 양사이드 2세대인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A형은 주방에 창문이 없으나 B형은 있고 A형은 뒷베란다가 없으나 B형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B형이 더 선호되며 가격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둘레길이 여기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른 아침이라 주변에 사람도 너무 없어 걱정도 되지만 조금 더 가보기로 하고 저기가 꼭대기인가 싶어 후다닥 가보니 또다시 멧돼지 경고판과 함께 국방부 구역이라는 안내판까지 보니 이건 뭔가 잘못된 길로 왔다 싶어 아쉽지만 그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정상에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싶었는데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소개된 사진으로 대신하기로 하며 그럼 내려가면서 마지막 장점 4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소형 평수인 22평은 5억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31평은 6억 중반 그리고 마지막 40평은 7억 초반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22평이 적당하지만 그래도 금매를 잘 잡으면 서울에서 31평을 매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시드머니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고 30년 이상 된 너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2000년대 초반에 입주 시작한 단지를 찾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도 분리수거장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 요즘 안전상 문제로 인해 전기차를 야외에 주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데 이곳은 야외에 충분한 전기차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양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학부모들에게는 편리한 초품화 단지라는 점 등 소소한 장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보았는데요. 혹시 이곳 둘레길을 임장가실 분들은 제가 처음에 올라갔던 114동 옆 나무계단길이 아닌 111동과 112동 사이에 있는 정자 옆 나무계단길로 올라가시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이곳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적응하기 어려운 언덕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곳은 개발 전 극악의 달동네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가 정비되며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지를 둘러보는 내내 오르막과 내리막이 혼재되어 있어 생각보다 실거주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 임장 가본 성북구 한신안진 아파트도 최대 단점이 언덕이었는데 사실 한신안진에서는 마을버스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이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으나 이곳 벽산 라이브파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 언덕을 매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무릎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어 유모차를 끌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일 것 같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보 이동이 최소화되는 동이 선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벽산 라이브파크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102동과 104동 등 상가와 가까운 단지에서는 그나마 이동이 편리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은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점인데요. 이미 뉴타운으로 형성되었고 언덕이 심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재건축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비교되며 이곳 주변 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앞에 위치한 SK 북한산 시티이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SK 북한산 시티의 24평과 벽산 라이브파크의 31평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SK 북한산 시티의 단지도 걸어보았는데요. 확실히 벽산보다는 단지 내 단차가 적었고 아파트 간격도 널찍널찍하다는 느낌이 들어 실거주하기에는 이곳이 더 선호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벽산보단 SK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으며 SK를 매수하여 전세를 주고 벽산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실거주하는 것이 투자나 실거주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벽산 라이브파크의 임장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 부동산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만 소개해드렸으니 참고만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을 벗어나 파주에 위치한 C아파트에 대한 임장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